최고의 전략으로 이 시장 같이 대비해 보시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평소보다 에너지가 좋으신데요? 어제 그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네, 수원에 가서 어제 좀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좀 오늘 그럼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회사들을 요즘에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네, 회사들 주로 아무래도 대형사도 있지만 중소형사들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올해 조금 좋아지는 회사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많이 소개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이제 섹터 그리고 종목들 힌트들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같이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시장부터 출발해 볼 텐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우리 싸다, 너무 좋다. 이렇게 IB 쪽에서 호평을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의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반기 기대감 높여봐도 될지 오늘 보니까 와 코스피 2671선 연고점까지 10포인트도 안 남겼습니다. 이대로 잘 갈까요? 증권사들이 이제 하반기 전망이 많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전망을 보니까 상단이 위에, 그러니까 상하단이 있다면 상단이 3,000포인트가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면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오늘 미증시가 오늘 급등했던 것처럼 결국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부터 교보증권에서 보는 관점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4.5%인데 세 차례 금리 인하 25bp씩 세 차례 인하를 해서 연말이 되면 3.75%까지 내릴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에 3.75까지 간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금융시장에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면 대선이 있는데 이러한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도 지금 1,370원입니다. 지금 환율 1,370원인데 예. 증권사들은 지금 하반기 평균 환율을 1,360원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1,500원을 거의 위협했던 그런 환율이 이제 약달러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늘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까지 장중 매수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5월 순매수 기조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분위기 좋습니다. 환율 안정화, 외국인 수급까지 하반기에 증권가 TP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오늘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를 걸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땐 코스닥의 이렇게 종목 장세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중심의 대형주 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주독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좀 받는 업종군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수출 관련주들은 조금 뒷걸음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반대적으로 바이오나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라는 주식을 보면 그렇게 올랐음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차트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들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려왔던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못 올라가고 있는 너무 차별화가 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지만 결국엔 바이오, 조선, 반도체, IT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좀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관련주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지금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바이오, 조선, 반도체, IT까지.
그리고 간밤 테슬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와서 이제 쭉쭉 올라가며 3월 이후로 고점 회복이 됐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아직 뭐 캐즘도 답답하긴 한데 머스크가 돌아온다. 여기에 주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와의 상관관계 지금은 아직 주가만 놓고 봤을 땐 답답한데 좀 살아날까요? 지난번에 테슬라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불도 깨졌다가 지금 다시 36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그때가 기회였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그런 그 약간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받았죠. 사실 뭐 주가도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정치도 하고 경영도 하고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려면 결국엔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캐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주가는 분명히 많이 빠져서 상당히 싸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움직였을 때 보면 2차 전지주는 지금 빈집털이 표현을 많이 하듯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그런 뉴스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을 주게 되면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고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본다면 저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은 되고 있다.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황제가 아주 팽팽합니다. 여기에서의 6월에 저점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죠. 앞서서 이 산업연구원 말을 빌어서 그 다음 추가적으로 봐야 될 섹터들을 쭉 알려주시긴 했어요. 뭐 바이오, 조선, IT, 반도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제 조선방산이 더 다시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보시는 주도 섹터 어느 쪽으로 좀 힌트를 보고 계세요? 조선방산은 뭐 전 세계적인 뭐 이슈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뉴스화에 대한 뭐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용기기나 소비재, 엔터 지난번 말씀드렸던 제가 엔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서 보는 그 표 하나의 티켓 가격이 9만 원이면 지금은 20만 원이고 옛날에 3만 명이 만석이었다면 이제 9만 명, 10만 명이 다 차는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P 가격도 올라가지만 네. Q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서 엔터주에 대한 한한령 해제도 있지만 글로벌 우리 BTS, 블랙핑크에 대한 복귀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눈여겨보시는 유망 섹터 아까 힌트 주셨죠? 네. 바이오.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개별 종목들이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변동폭도 크지만 네. 하반기에 그런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에스모나 AACR 또 그리고 ADA 등 이게 글로벌 학회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국내 어떤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CDMO,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대형주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반면에 또 미국과 관련돼서 그쪽에 시장을 가지고 있는 CMO 시장을 가지고 있는 또 회사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요. 미국의 약간 인하 정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정책 리스크인데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 최근에 어제 제가 수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약바이오 회사들 헬스케어 쪽에 건강기능 보조식품에 대한 매출이 꽤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들 잠깐 대형주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교보증권에서는 지금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인적 분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바,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비만 키워드 있는 한미 제외하고는 덜 갔거든요. 여기에서의 앞으로의 기대, 잠재력 주목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자세히 봤습니다. 최성환 부장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출발 성공투자 여기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